여러분, 포드가 곧 현대차한테 밀린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렌터카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제 앞뒤로 늘어선 차들 중 절반 가까이가 투싼이랑 스포티지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0초에 한 대꼴로 현대차 그룹 차량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GM은 10.2% 줄었고 포드는 무려 10.4%나 판매가 고꾸라졌습니다. 다들 휘청이는데 현대차 그룹만 나 홀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회사가 미국에서 버는 돈과 짓는 공장, 그리고 정작 한국에 남겨두는 일자리의 구조가 지금 우리 동네 부품 공장 사장님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대차가 관세 폭탄 한복판에서 포드를 추월하기 직전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까지 완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183만 대를 팔아 점유율 11.3%, 40년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11.8%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포드는 12.2%로 내려앉았으니 둘 사이 격차는 이제 0.4%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는 올해 2분기에 이 순위가 아예 뒤집힐 수도 있다고 내다봤어요. 제 생각엔 이게 정말 무서운 대목입니다. 포드는 100년 넘게 미국인의 자존심 같은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이 성장의 연료가 무엇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 정체기에 빠지면서 다들 주춤하던 그 순간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올해 5월 한 달 친환경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62.3%나 늘었어요. 현대차 하이브리드는 90% 급증했고 기아는 무려 179% 폭증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줄이고 기름값까지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중간 지대인 하이브리드로 몰린 겁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낸 게 진짜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도하긴 이릅니다. 이 성장의 그늘에는 누구도 쉽게 말 못하는 비용이 숨어 있었거든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정리하고 가죠. 펠리세이드는 올해 디트로이트에서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을 단독 수상했습니다. 루시드, 닛산 리프 같은 쟁쟁한 전기차들을 제치고 이중 접합 차음유리에 특수 흡음 타이어까지 디테일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아반떼는 더 놀라워. 1991년 미국에 처음 들어간 이후 24년 만에 누적 판매 4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산차 단일 모델로는 최초의 기록이에요. 한 가지 더,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10년 만에 판매량을 12배 키워서 닛산의 인피니티를 제치고 럭셔리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순도 100% 좋은 뉴스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25%라는 살벌한 관세를 매겼을 때 현대차그룹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 전 차종 가격을 동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올해 1분기에만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1조 6,150억 원어치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9%나 빠졌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영진이 정말 큰 베팅을 했다고 봅니다. 잘못되면 수조 원이 그냥 증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유럽 브랜드들은 같은 관세를 못 버티고 가격을 확 올리거나 아예 선적을 멈춰버렸어요. 자기들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죠. 거기에 한미 협상으로 한국산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면서 현대차그룹은 유럽 경쟁사보다 10%포인트나 싼 가격으로 시장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이 통상협상에서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면만 보면 사실상 현대차가 갑의 카드를 쥐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 관세 전쟁에서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화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어요.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친환경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는 처음 30만 대 규모로 설계됐다가 이번에 50만 대로 증설됐습니다. 여기에 루이지애나에 짓는 전기로 제철소까지 더하면 자동차의 핵심 소재인 철강부터 완성차까지 미국 땅 안에서 다 끝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2028년이면 미국 현지 생산만 연간 120만 대를 넘어서요. 이건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관세가 얼마가 매겨지든 흔들리지 않는 면역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자, 여기서 끝났으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지화가 진행될수록 한국에 있는 부품 공장들은 점점 일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모비스나 서현이화처럼 현대차와 35년씩 손잡아온 1차 협력사들은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자본력이 없는 2차, 3차 중소 부품사들이에요. 작년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6.7% 줄어든 76억 달러로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국내 100대 부품사 영업이익도 6.6% 빠졌고요.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국내 제조업 고용의 7%, GDP의 14%를 떠받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차그룹은 분명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무게중심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애틀랜타 공항에서 느꼈던 그 묘한 위화감, 그리고 포드를 거에 따라잡았다는 이야기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라는 위기를 현지화라는 무기로 바꿔서 미국 시장의 강자가 됐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한국 안에서 누군가 나눠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 경제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더 빨리 셈을 끝내고 움직이느냐의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차그룹의 미국 올인 전략, 국내 부품사들에게도 결국 좋은 일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산업 공동화를 보게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